이번 시간에는 칼라팀 툴, 아이드라퍼 툴, 그리고 매저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직까지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칼라팀 툴을 사용하여 컬러 사진과 그래픽에서 색상 테마를 가져오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I를 눌러 색상 테마 툴이라고 불리는 컬러팀 툴을 선택합니다. 컬러팀 툴을 사용하면 사진이나 또는 그래픽 이미지에서 색상을 선택하여 색상 테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 사진과 그래픽에서 색상 테마를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이미지에 클릭하기, 이미지에 클릭하고 드래그하기,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에 클릭하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색상 테마를 가져와 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에서 사진으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사진 테두리가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클릭하면 칼라팀 팝업 패널에 테마 컬러가 표시됩니다. 컬러 사진이나 그래픽에 클릭하는 방법은 이미지 전체에 있는 색상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클릭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색상 테마가 칼라팀 패널에 표시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화살표 모양의 커런트 팀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전체에서 테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함을 의미하는 colorful, 밝음을 의미하는 bright, 어두움을 의미하는 dark, 깊음을 의미하는 deep, 흐림을 의미하는 muted와 같은 다양한 색상 테마와 테마별 색상들이 표시되고 이 중에서 원하는 색상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컬러팀 패널에서 딥 테마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문서로 이동해 보면 컬러팀 툴로 이미지를 클릭해 색상 테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우스 아이콘이 색상을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역방향 아이드라퍼 모양과 필 색상을 의미하는 사각형이 결합된 형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 색상 아이콘에는 현재 칼라팀 패널에서 선택한 색이 표시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원하는 색을 클릭한 후 문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색 상자를 클릭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선택한 색상이 클릭한 오브젝트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에 클릭하고 드래그하기 방식으로 색상 테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팀 툴을 클릭합니다. 칼라팀 툴이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칼라팀 툴을 클릭하면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색상 테마를 가져올 수 있도록 칼라팀 툴이 재설정됩니다. 사진에서 색상 테마로 만들고 싶은 특정 영역만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이미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에 클릭하고 드래그하기 방식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있는 색상만을 선택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화살표 모양의 커런트 팀 버튼을 클릭해 브라이트 테마를 선택한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문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색 상자의 테두리 선으로 이동하면 역방향 아이드라퍼와 스트로크 색상을 의미하는 마우스 아이콘이 함께 표시됩니다. 칼라팀 패널의 색상 테마에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테마 툴을 오브젝트 위로 이동하면 마우스의 위치가 면인지 또는 선인지에 따라 아이드라퍼 아이콘에 필 또는 스트로크 아이콘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색 상자의 테두리 선을 클릭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선택한 색상이 클릭한 오브젝트의 테두리 선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에 클릭하기 방식으로 색상 테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라팀 툴을 클릭해 툴을 재설정합니다. 칼라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단일 색상 범위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타겟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캐리커처 그래픽에서 모자를 클릭합니다. 칼라팀 패널에 모자 그래픽에 사용한 단일 색상과 비슷한 톤의 유사 색상으로 구성된 색상 테마를 볼 수 있습니다. 칼라팀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에 클릭하기 방식은 단일 색상 범위만 선택해 색상 테마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화살표 모양의 커런트 팀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의 단일 색상 범위에서 테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했던 두 가지 방식으로 색상 테마를 만들었을 때 표시되던 colorful, bright, dark, deep, muted와 같은 색상 테마 리스트가 아닌 유사색을 의미하는 analogous, 단색을 의미하는 monochromatic, 세 개로 분할된 색상을 의미하는 triad, 보색을 의미하는 complementary, 복합을 의미하는 compound, 음영을 의미하는 shades로 표시됩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모노크로매틱 테마를 선택한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문서 왼쪽 하단에 있는 편집 가능한 문자인 G로 이동하면 역방향 아이드라퍼 아이콘 옆에 필 색상을 의미하는 정사각형과 텍스트를 의미하는 T가 복합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의 왼쪽 하단에서 G를 클릭해 선택한 색상을 필 색상에 적용해 글자의 색을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만든 색상 테마를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 스와치스 패널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F5를 눌러 스와치스 패널을 엽니다. 칼라팀 패널 오른쪽에서 Add this theme to swatches, Alt click to add selecte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칼라팀 패널에서 선택한 색상 테마의 모든 색상이 포함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테마 폴더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에딧 컬러 그룹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러블리, 띠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OK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색상 테마에서 선택한 특정 색상만 스와치스 패널에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칼라팀 패널에서 화살표 모양의 커런트 팀 버튼을 클릭한 후 트라이애드 테마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칼라팀 패널 오른쪽에서 Add this theme to swatches, Alt click to add selecte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방금 전 선택한 한 개의 색상만 스와치 스패널의 러블리 빔 폴더 안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상 테마를 작업자의 CC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색상 테마의 모든 색상을 저장하려면 스와치 스패널에서 해당 색상 테마 폴더를 클릭해 선택한 후 스와치 스패널 하단의 왼쪽에서 Add Selected Swatch to My Current CC Library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상 테마를 작업자의 Creative Cloud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 색상을 저장하고 싶다면 컬러팀 패널에서 원하는 단일 색상을 선택한 후 컬러팀 패널 오른쪽에서 Add this theme to my current CC library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스와치 스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패널 하단의 왼쪽에서 Add selected swatch to my current CC library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자의 CC 라이브러리에 색상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색상들은 다른 인디자인 프로젝트와 기타 아도브 데스크탑 및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 스패널을 닫습니다. 단축키 ESC를 누르거나 또는 셀렉션 툴을 선택해 컬러팀 패널에서 빠져나옵니다. 페이지 스패널에서 페이지 2를 더블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드라퍼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I를 눌러 아이드라퍼 툴을 선택합니다. 아이드라퍼 툴을 사용하면 오브젝트에서 색상 또는 글자의 특성을 샘플링하여 다른 오브젝트나 글자에 동일한 속성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드라퍼 툴은 오브젝트와 텍스트에 적용된 색상, 선의 굵기, 스타일, 두께, 이펙트, 서체의 크기, 서체의 스타일, 폰트, 서체의 색상 등의 속성을 다른 오브젝트와 텍스트에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지금부터 아이드라퍼 툴을 사용해 여러 개의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오브젝트의 속성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둥근 꽃 사진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아이드라퍼 툴로 왼쪽 상단에 있는 꽃 사진에서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꽃 사진에 적용된 10포인트 두께의 흰색 선과 그림자 효과와 동일한 속성이 둥근 꽃 사진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드라퍼 툴을 클릭해 툴을 재설정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초록색 원을 클릭한 후 오른쪽 상단에서 무지개 그라디언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사각형 오브젝트 외곽에 베이직 페더 효과가 적용된 원형 타입의 오른쪽 상단 무지개 그라디언트와 동일한 속성을 갖는 그라디언트가 초록색 원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T를 눌러 타입 툴을 선택하고 툴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합니다. 아이드라퍼 툴을 선택한 후 아이드라퍼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아이드라퍼 텍스트에 적용한 서체, 크기, 색상,
중간 정렬과 동일한 문자 속성이 선택한 툴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이드라퍼 툴은 선, 색상, 드랍 섀도우 같은 효과, 텍스트의 문장 스타일 등의 속성을 복사해 다른 오브젝트나 텍스트에 동일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3을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메저 툴을 사용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K를 눌러 메저 툴을 선택합니다. 메저 툴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왼쪽 어깨를 클릭하고 후드티의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더하기가 각각 표시되고 지점과 지점은 실선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인포 패널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포 패널의 왼쪽 상단에는 측정된 가로와 세로 위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의 총 길이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된 가로값과 세로값, 회전 각도가 표시됩니다. 왼쪽 하단에는 필 색상, 오른쪽 하단에는 스트로크 색상이 표시됩니다. 후드티의 필 색상에는 빨간색과 어두운 빨간색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필 색상에는 아무 정보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색상에는 오브젝트에 사용한 선 색상의 스와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포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스트로크 아이콘을 클릭한 후 컬러 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와치 네임을 선택하면 색상을 스와치 이름으로 표시해주고 컬러 스페이스를 선택하면 RGB 컬러 모드의 레드, 그린, 블루 색상 정보 또는 CMYK 컬러 모드의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색상 정보를 수치로 표시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문서 하단에서 상자를 선택합니다. 상자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합니다. 단일 필 색상과 단일 스트로크 색상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두 지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인포 패널 하단이 왼쪽에서 필 색상에 레드가 표시되고 오른쪽 스트로크 색상에 선의 RGB 모드 색상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포 패널에서 스트로크 아이콘을 클릭한 후 스와치 네임을 선택하면 적용한 선 색상의 이름인 블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팀 툴, 아이드라퍼 툴, 그리고 메저 툴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툴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